자, 대종교 삼종사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묘역에 올라가서 이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말랬어. 저 앞에가 화룡시입니다. 그리고 좌측 쪽으로 청산리 골짜기가 있습니다. 오, 가능하네. 들어 올리면 되겠구만. 다 둘레 막아놨어. 손유문 쌤, 선생님 없으면 제가 기운 떨어져서 못해요. 그럼 우리도 조금만 뒤로 갈까? 아니, 괜찮아요. 우리 각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야? 아니고 주인공? 아니지. 그러면 세분 쌤이 이쪽에 양경전 쌤 쪽으로 올라가시면 코스모스가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맞아줍니다. 참 코스모스는 이름이 우주적이에요, 그죠? 네. 코스모스, 스페이스, 유니버스, 코스모스 다 우주를 말합니다. 참 이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주. 우리 인간도 다 하나가 소우주잖아요. 대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하늘님. 그래서 우리의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화한, 예전에 그래서 단군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상을 막 목을 자르는 이런 종교적 그 탄압을 가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종교에 대한 편견이죠. 제주도에 가면 360여 개의 신당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일부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마을이 섬기는 신이 있고, 개인 가정에 섬기는 신이 있고, 굴, 본향당이 있고, 또 매 일주일마다 7일마다 보내는 일회당이 있고, 매 8일마다 한 달에 3번 8회, 18회, 28회 날 지내는 여드레당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기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환경일 때 사람은 섬기게 되죠. 자연에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 신당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환경이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좀 신령하게 보이는 나무라든지 또는 바위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신당으로 삼고 거기에서 기원하고 빌고, 마치 우리를 길러준 부모 세대, 할머니 세대들이 정지에서 빌고 뒤에 장강에서 빌고 계속 빌잖아요. 이런 비는 행위가 미신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 그 자체는 사람이 겸손함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빌고 기원한다는 건 내가 겸손해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누가 뭔 종교가 됐든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을 믿고, 그 출발은 우리의 단군의 건국, 단군이라고 하는 임금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왜 이렇게 대종교가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했냐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그 나라가 망하는데 국력이 쇠잔해서 없고, 이거는 역사의식의 부재다. 역사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강인함이 사라지고, 그러니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역사인데 그 역사를 강하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근원 뿌리는 바로 단군 할아버지 아닌가. 그러니 그 단군을 신으로 모셔서 단군교를 이제 1909년에 벌교에 있는 이 나철 선생님이 창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 있다가 바로 대종교로 이제 이름을 봐요. 대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이 내려와서 지상세계를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종교에서는 환인, 환웅, 환검, 이 삼신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식 중에, 도양 중에 저 보세요. 원, 방, 각. 그 원방각이 바로 대종교에서 상징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원은 내 머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방, 사각형의
땅과 방을 의미한다고 하면 내 몸의 이 목부터 아래는 각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받침대. 그래서 원과 삼각형과 네모를 이으면 천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방각은 또 천지인과도 관계돼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 동양의 문화, 우리의 문화, 전통 문화, 이런 8궤, 12지, 10간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교육을 해요. 제가 있는 천문대 관장으로 있는 제 공간에서. 이런 것들 대종교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도식화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천문의기 이런 것들을 세종대 천문의기를 다 해석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종교가 창시가 되고 이게 민족 정신을 강하게 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해서 가입한 사람이 우리가 환인의 동창학기로 세웠던 누구였어요? 윤세린, 윤세복. 이분이 이제 3대 교주니까 그러면 윤세복 선생님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윤세복 선생님의 묘는 여기 없어요. 이분은 해방 이후에 생존하셔서 귀국을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1960년대 돌아가셨을 텐데 어쨌든 나철 선생이 만든 이 대종교는 그렇게 민족신앙으로서 단군을 섬기면서 깨우치게 하고 민족정신을 놓고 역사의식을 놓고 그래서 아까 제가 발해 서고성에서 얘기했던 김규원 선생이 쓴 신단실기나 신단민사에서 그런 고대사에서 우리의 주체의식을 가진 역사관 화이론이 아닌 중국에 의존되는 그런 4대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 역사관으로서 불연이, 발연이, 고구려니 다 우리 역사라고 포함시킨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고대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유독공이 발해고를 쓰면서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발해를 역사, 자국의 역사로 인식하고 중국은 그걸 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구당서 발해전이라든지 신당서 발해전에 이 발해를 소개하는 것 뿐이지 발해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해사라고 하는 걸 쓴 건 우리 조선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그거를 이어서 우리의 이 민족주의자들이 발해라고 하는 걸 우리 영역이다, 남북국이다. 그래서 남쪽은 신라고 북쪽은 발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 거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도예요. 이게 대종교에도 시도한 거고 김규현 선생이 이제 시도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0쪽에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특히 1918년 모은년인데요. 양력으로는 1919년 2월이었어요. 28 독립선언이 있기 전인데 28 독립선언 있고 난 다음에 3일 독립만세로 가죠. 그런데 그 이전인 1918년 무오년에 바로 이 간도 땅 길림에서 무오 독립선언서를 선포합니다. 이거를 주도한 인물이 김규원 선생이에요. 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329쪽을 한번 펴보세요. 329쪽 폈어요? 네. 그러면 당군기원 4252년 2월 해서 음력이 1918년 음력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해서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하고 양력은 김인년이에요. 근데 아직은 음력으로 김인년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합니다. 이 독립선언서의 제1번이 김교원이에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김규식, 김동삼, 김약연. 김약연 우리가 명동에서 볼 뿐이고요. 김자진, 여준. 아는 사람들만 이동영, 이동희. 우리나라의 한인사회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처음 받아들인 1918년 연해주에서 이동희 선생. 이범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상용,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거기에 이세영, 이시영 다 이분들 이시영이랑은 우당 이혜영 선생 형제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탁, 박용만, 이승만하고 하와이에서 양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승만하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박은식 선생, 민족주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 안창호, 윤세복, 윤세복 선생 나오죠? 그리고 맨 끝에 황상규. 이 황상규는 밀양의 약산 김원봉의 고모부예요. 그래서 이 길림성에서 의열단을 창단할 때 바로 이 고모부인 황상규의 도움을 받고 배움을 하게 되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28 독립선언서 39명 중에 30명이 대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대종교라고 하는 걸 너무 몰랐고, 저도 이렇게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기 전에는
대종교, 단군 이래서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많은 독립지사가 대부분 다 대종교인이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40족보라고 했는데 이 대종교를 나철 선생이 만든 뒤에 지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북도, 동도, 남도, 서도 이렇게 해서 북도는 이상섭 선생이 맡습니다. 연해주에서. 그리고 서도는 신규숙, 예관 신규숙 선생이 맡게 돼요. 여러분들 돌 김용욱 선생의 그 독립운동사에서 예관, 까만 안경 써 눈을 가린 분. 그 예관이 째려볼 예자라고 나왔잖아요. 이분이 을사한 늑약 때 음독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눈 한쪽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명하게 되니까 사람을 눈을 째려보는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본인 후보를 예관이라고 한 거예요. 째려서 본다. 그래서 안경 쓴 모습이 나오는 이 신기식 선생도 여준 선생 못지않게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어른의 역할을 하셨어요. 훗날 이제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규식, 그 다음에 이상설, 그 다음에 이 북도 왕청현 일대에는 서일 총재가 이 총책임자를 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종교의 교도를 확산하면서 수십만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간도 일대. 이분들이 다 중광단, 북로군 정서 여기에 주력 부대의 임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에 싸웠을 때 우리가 김자진, 홍범도 이게 사람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서로군 정서에 일송 김동삼을 포함해서 지청천, 신흥 무관학교에서 간 사람들, 북로군 정서에 있던 김자진, 서일 총재가 총재가 됐고 김자진이 사령관이었거든요. 김자진 장군도 바로 대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산시진에 가면 팔로실 회의실에 단군상을 걸어놨어요. 저하고 우리 윤세하고 2014년 처음 제가 이거 기획답사하고 코스 개발할 때 가서 딱 단군상 있는 걸 보고 그때는 깊이 연구가 안 돼 있었으니까 의아해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대종교인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 아리랑에서 작가 조정래는 이 공허 스님이 대종교를 만나게 하죠. 대종교를 만나고 또 공산주의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법린이라고 하는 대종교 시교사 가르치는 분을 공허가 만나서 송수익으로 자금 보내주러 가면서 거기에서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송수익도 그래서 대종교인. 아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리더 지식인이 송수인도 그래서 대종교. 작가도 그걸 다 간파했기 때문에 그 대종교를 중시해서 소설 속에서 전개해 나가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철 선생은 이렇게 대종교를 창시하고 윤세린을 윤세복으로 바꾼 뒤에 환인으로 보내서 동청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옮겨가죠. 탄압이 들어오니까 15년에 폐교가 되고 옮겨서 무송으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무송 백두산 쪽에 무송으로 가고 또 탄압이 들어오니까 밀산의 당벽진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탄압이 들어오니까 영안현 지금 발해 상경성에 있는 발해진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서 옮겨가게 돼요. 계속. 그런데 이 과정에 대종교인의 지도자였던 나철 선생, 김규현 선생, 서일 이분들이 모두 자결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자, 먼저 나철 선생은 1915년 일제가 이렇게 이제 나철 선생이 이 만주에다가 대종교를 옮기고 본사를 옮겼어요. 국내 산업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 활용, 여기가 청파오 언덕입니다. 이곳에 본사가 있었어요. 대종교 본사가. 어딘지는 제가 고정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청파오의 대종교 본사를 이제 옮겨오고 본인은 잠시 국내로 갔는데 조선총독부가 1915년에 대종교 탄압을 해요. 금지령을 내려. 그러니까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나철 선생이 그 1년 있다가 황해도 9월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스스로 폐기법으로 목숨을 끊으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2대가 김규현 선생이 되는 거예요. 제2대 교주가. 그래서 이 김규현 선생은 민족역사사관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엄청나게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독립군들에게 역사하는 교재를 만든다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단실기나 신단민사, 신단민사 이런 책들을 남겨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 주체성을 심어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만 해도 우리의 주체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1920년대 중반에 이 일제가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면서 우리의 고조선사는 신하다에서 싸그리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삼국사 이 얘기하면서 삼국사를 초기기록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삼국 초기기록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고작해서 고구려는 무슨 왕 때부터, 백제는 뭐 고해왕 때부터, 신라는 뭐 내무왕 때부터 왕권이 확립돼서 이때사 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삼국사기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런 민족 역사사관을 가진 사학자들이 사라지고 일본 북한으로 가고 나니까 국내에 있었던 일본의 편수사에 도와줬던 식민사학자들, 그들이 결국 우리나라 국사학을 점령하면서 앞선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이런 역사 주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일제가 만든 거에 추종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왔다, 그런 얘기.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데 용서해 주세요. 자, 이래서 이제 김규현 선생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서일 총재가 이제 그 교주로서 이제 후보에 물망에 올랐어요. 그런데 서일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더 싸워야 된다. 여러분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서일 총재를 만나거든요. 그게 북로군정수의 총재예요. 김자진 장군의 부대의 총재. 그리고 사령관이 김자진이었어요. 그들의 전신이 중강단이고 그래요. 이 대종교에서 만든 이 왕청현 일대에서 했던, 이 왕청현 일대에 있었던 대종교 집단에, 거기에 이제 소설 아리랑에서는 감골대기 글로 이제 패신해서 가죠. 그래서 여기에 양치성이라는 진짜 양아치가 그 자리를 찾아내서 감골댁을 학살하잖아요.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감골댁의 딸인 수국이를 범하죠. 지색시로 삼으려고. 얘기가 없도록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 서일 총재는 이 대종교의 교주를 맡지를 못하고 독립운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일 총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산리 전투를 벌이고 독립군들이 다 러시아의 흑하로 다 옮겨갔을 때, 이제 흑하 사변을 당하죠. 자유시 참변을. 1921년 6월경에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서일 총재가 책임 의식을 느끼면서 또 자결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김규현 선생이 이제 나철 선생 돌아가신 뒤에 그 교주를 맡고 쭉 오다가 서일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1923년에 김규현 선생도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그 뒤를 누가 맡냐? 그래서 윤세복 선생이 제3대 교주를 맡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동창학교 때 살짝 말씀을 드렸고, 가장 이 대종교가 탄압받는 게 1945년, 42년 임자입니다. 그거 임오년이에요. 끝에가 이로 가면 다 임진, 임모, 임술 하듯이 임자예요. 그래서 1942년 임오년에 이 일제가 대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모이 사건의 핵심이 됐던 이극노가 대종교인에게 보냈던 편지를 문제 삼아서 이거 지금 독립운동이다 해가지고 20명을 대거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명이 돌아가셔요. 일제의 그 고문에. 그래서 여기 그 이모 교관이 어디 있을 텐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서일 총재는 148페이지. 이모 교본이 안 나오나요, 어디? 그래서 이때 10여 명의 우리 대종교 이 독립지사들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나머지는 체포돼가지고 이 윤세복 선생은 지금의 이 상경선 영안 일대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형을 살다가 1945년 해방되자 소련 군대가 이제 남하하죠. 그래서 1945년 8월 12일 되면 소련 군대가 만주로 내려와가지고 서울까지 거의 진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빼고,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감옥소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김규현 선생이 이제 생존해가지고 1946년에 국내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국내로 들어오셔서 이런 과정들을 역사로 다 기술해서 남기고, 그리고
무슨 대학교? 홍익대학교를 이어서 신흥, 막 대종 이런 이름들이 다 만주에 있었던 게 전부 대종교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홍익대학교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대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우리 독립운동사에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국내에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역사 시간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알려졌는데 이제 저하고 만나면서 여기 현장에 오셨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거를 서로 다른 종교니까 내 종교가 아니니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종교고 우리의 사상이니까 문화사적으로 바라봐주면 돼요. 종교가 거북스러우신 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내에 많은 사찰들이 있잖아. 그 사찰들 종교가 가끔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를 보러 가는 거지. 불교를 믿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내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대종교의 그 역사성과 가치를 낮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저는 제주도에서 이런 그 토착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한 학기를 배웠었거든요. 민속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그래서 소중함도 알고 우리가 유난에 처했을 때 뭐예요? 품앗이, 개가 제일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 역사 속에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개들이 중심이 돼서 뭉쳐요. 품앗이가. 그러면 농촌에 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의 핵심이 뭐예요? 정월대보름 다 같이 모여서 굿하고 묵은 거 서로 화해하고 태워서 빌고 그죠?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오는 이런 민속의 행위들을 하면서 서로 교합하고 서로 싸웠다면 그때 불을 태워서 망원이 불 태워서 서로 풀면서 화해하고 그래야 서로 단합해서 농사를 짓잖아. 단합 안 하면 지금이야 뭐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 사람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민속행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속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인 거예요. 일제로울 때는 그 민속학적 행위를 통해서 규합하고 함께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현대에는 뭐 아파트 살고 뭐 이런 아무 뭉치고 공동체라는 의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대종교도 바로 그거예요. 단군을 통해서 모두가 뭉쳐서 민족이 하나 돼서 외적을 몰아내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대종교 삼종사가 저기에 모셔져 있는데 홍합 나철 선생, 그 다음에 김비원 선생, 서일 총재 세 분이 있어요. 여기에 나철 선생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는 유언이었어요. 나 죽으면 이 청파오, 여기 청파오가 총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본사에 여기에서 수십만의 교도들을 확장했고 그러니 애착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달라. 그래서 여기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국내로 또 옮겨야 되는 여전히 그거는 저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성으로는 여기가 맞는 거죠. 여기가 주 활동 무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종교에 제가 무슨 신앙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깊이 있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큰 줄거리에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어떻게 해갔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녀간 뒤에 2007년에 다녀간 뒤에 그 뒤로 전남북 항일 요령과 독립 그 현장을 찾아서 근대 역사 대장정을 해서 벌교에 있는 나철 홍암 기념관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국내는 저니까 기리의 향기 책을 제가 읽으라고 한 이유가 아마도 꼼꼼하게 다 읽으신 분은 제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링 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제가 유적지 돌고 역사 유적지 한 그 긴 10여 년의 역사를 담아서 선생님들 모시고 다닌 진짜 누구도 남겨놓지 못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연수 진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모시고 10몇 년을 다니면서 전국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쪽 만주로 와서 연결하자고 하니까 제가 국내 학파나 이런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다 돌아다녔으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마다 강의 다 했고 그래서 그게 누적되고 쌓이니까 만주의 이 흐름도 다 꿰볼 수가 있고 그런 속에서 소설 아리랑도 스스로 분석해내는 능력이 생긴 거지 어느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분석하고 추리하고 한 내용들을 지금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아리랑을 제가 왜 읽고 오자고 한지를 다 읽으신 분은 여기 오니까 다 읽게 되죠. 다 겹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주 독립운동사를 하려면 문학 작품으로서 흥미를 좀 느끼게 소설 아리랑을 읽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지하니까 제가 막 에너지가 올라와가지고 마무리. 일단 이 연변에는 대종교라는 그 교인들은 없는. 그거는 제가 현지에 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혹시 없어요? 아, 몰라요? 없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에 없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여기는 아예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국내 대종교 여기 묘역이 있는데 대종사 예, 좀 안내를 해서 어떻게 그분들은 와요 여기. 아, 당연히 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단군 성전이 곳곳에 있어요. 단군 성전이. 그것은 종교와 관계없이 세우는 사람도 있고 대중교와 관련돼서 세우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사를 다녀보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왜 예전에 보니까 2017년 10월 24일 날 찍은 사진 보면 여기가 다 돌초가 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던데 네. 지금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잖아요. 근데 전혀 관리가 안 됐었어요. 이게 어떤 뭐 중국과의 관계? 네, 그 코로나 네. 돼서부터 이게 저기 벌초 이런 건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망은 뭐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코로나부터 이렇게 방치된 것은 제가 2019년도에 우리 은수하고 같이 선생님들 모시고 왔을 때는 이거 없었어요. 저기에서 선배했죠 우리가? 네. 2019년에도. 그 뒤로 지금 5년 만에 제가 왔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이제 제가 이거를 봤으니까 벌교에 이 나철 기념사업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지방 활용의 지방정부하고 얘기를 좀 해서 모처럼 한국에서 멀리 이거를 같이 와서 추모도 하고 기리려고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이렇게 망이 쳐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나서서 뭔가 할 거예요. 오늘 이거 할 때도 여기 지방정부하고 여기 중국의 지방정부하고 나철 선생 기념사업회하고 연결이 다 돼 있었을 거니까 그 사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8월 10일 날 벌교에 가요. 벌교에 인문학 기리인문학 강의하러 가거든요. 그때 가서 좀 수소문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지금 비서 묘지를 그럼 거기서 한 거예요? 나철 기념사업에서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 이제 대종교가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 그 처음에 표지판에 나철 기념사업회라는 표지판이 어제 제가 들어갈 때 사진 있을 거예요. 어디인가에 140쪽 보세요. 140쪽에 보면 지금 저기 스테인리스 안내판 있는 자리에 이 나무로 된 이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흥암 나철 선생 기념 벌교 그 기념사업회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이 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오니까 제거했어요. 요거를 이 자체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저걸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우개 하려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줘도 될 건데 그거를 굳이 떼어내서 없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사진상에 세 분 비석 보이죠? 네, 그리고 제가 세 분 것을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놨어요. 거기 무덤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언제 오니까 이렇게 사진과 이분의 양력을 써서 소개를 해서 붙였더라고요. 이게 2017년 7월 24일 날 찍었으니까 2014년부터 왔어요. 제가 여기를. 그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이것도 사진도 하고 찍어놓은 모습 보이고. 예. 서인 3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네요. 예. 그래도 이렇게 예, 워낙 큰 분이었기 때문에 그 대종교의 총교주 말고 그 밑에 단계가 이제 계급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서 아마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교주로 들고요. 하지 않았지만 네, 교주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김규현 선생은 이제 그 윤세복 선생은 생전에 한국으로 오셨으니까 거기 한국에 아마 모셔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못 찾은 이유가 72쪽에 있었어요. 72쪽. 이모규번이라고 하는 그것이 윤세복 선생 글에 제가 써놨네요. 72쪽에 보면 1942년 9월에 조선의학계 이국노에서 이모규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73쪽에 보면 이때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가가지고 소련군에 의해서 석방됐다. 아이러니죠. 남하해 온 소련군에 의해서 우리 이 윤세복 선생이 석방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1년 있다 1940년 1월 돌아오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 실행자분들 제가 이름을 써놨었거든요. 근데 못 찾아서 70쪽에 한번 보세요. 70쪽에 보면 총본사 환국기념 46년에 총본사가 환국해요. 국내로. 그래서 가운데 시험 나신 분이 바로 윤세복 선생입니다. 생존하셔서 돌아가실 때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1946년 환국기념사진에 대종교에 총본사 환국기념 써있네요. 그죠? 개천 사천 뭐라고 써있어요. 개천에서 서기 이런 거 안 썼잖아요. 개천 하늘을 연. 그래서 우리가 개천절도 어디서 정했냐면 대종교에서 잡아줍니다. 이제 개천절 10월 3일 행사하는 거죠. 대종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이제 오늘 교육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저기를 향해서 종명을 올리고 그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쪽 그대로 쓰셔서요. 저쪽을 향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정신이고 일본이나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 나라들은 가장 무서운 게 무기가 먼저 아니에요. 그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은 정말 웅대했고 이 구한말까지만 해도 이 단군을 교과서에서 가르쳤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일제강점기를 넘으면서 단군이 신화로 물러나고, 아니 가르치긴 해요. 기원전 2333년 건국돼서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고. 이제 고조선이라고. 그러면 2225년 존재한 나라거든요. 그 임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군색이나 신단시대나 규원사화나 또 대조영이 쓴 단기고사나 여기에는 47명의 단군 이름이 엄연히 나오고 실적도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소개도 안 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길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앞선 독립군들,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복원해서 우리의 강인한 이 단군들로부터 교육했던 이런 정신은 어디 가고,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놀아나면서 거기에 밑바닥 들어가가지고 그런 반대 논리를 얘기하는 유사사학자라는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진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너무 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도 좀 녹화를 해서 천국으로 좀 다스리고 상태해 줄 것을. 자, 우리 저 앞에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이고 자긍심이죠. 이게 이 진입로조차도 정리가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왔고 저분들을 가슴에 새겼고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있기 때문에 전해줄 것이고,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일제강점기는 치욕스러운 거지만 그 기간에 우리는 세계 어디도 어느 민족도 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의지로 투쟁과 항쟁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낸 민족입니다. 한식이 잠깐의 그 근대화 시기의 시기 차이일 뿐이지,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 시기 놔뒀으면 우리도 했단 말이야. 근데 와서 짓밟고 정체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게 일제고. 근데 이제 와서 근대화론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우리가 이만큼 했다고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자, 멀리 한번 바라보고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